저희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분야에서는요, 기술 소유권이라던가 아니면 계약 해석 문제, 이런 걸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이 조비하고 에어로소닉 사례가 정말 딱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자료를 보면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25년 3월입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그 항공 계측 장비 전문 업체인 에어로소닉이 조비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딱 제기했어요. 아, 에어로소닉이 먼저요? 핵심 주장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건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9월에 양측이 비밀유지 계약, 그러니까 NDA를 맺고 에어로소닉이 공기 데이터 계측기 관련 기술 자료를 조비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라던가 시험 데이터 같은 핵심 자료들이죠. 네. NDA까지 맺고 제공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에어로소닉 주장은 조비가 이 기술을 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상용기체에까지 적용했다는 거고요. 그 계약 범위를 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계약상으로는 시제품을 딱 10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비가 실제로는 12개 이상을 기체에 장착했다. 이런 식입니다. 아, 개수부터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이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요? 와, 그럼 에어로소닉 입장에서는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기술 덕분에 조비가 미 국방부랑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까지 따낼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면 정말 에어로소닉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겠네요. 자기들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조비는 가만히 있었나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한 3개월 뒤입니다. 2025년 6월에 이번에는 조비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맞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아, 캘리포니아에서요? 네. 정확히는 조비의 자회사인 조비 에어로 잉크가 에어로소닉이랑 그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맞소송이군요. 내용은 뭔가요? 에어로소닉 주장을 반박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맞소송 형식이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선언적 판결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한테 우리가 한 행동은 계약 위반도 아니고 영업비밀 침해도 아닙니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 미리 확인을 받는다. 네, 그렇죠. 일종의 선제 방어 같은 거죠.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DTSA라고 하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통일영업비밀법 CUTSA. 이런 법들을 근거로 들면서 에어로소닉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거군요. 사업 불확실성을 좀 줄이려는 의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조비는 계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기술 자료를 받았고 제공받은 시제품 역시 계약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왜 굳이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맞소송을 냈을까요? 이것도 뭔가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 관할 법원을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역시 법정 싸움은 이런 전략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당연히 에어로소닉은 가만히 있지 않죠. 7월 말에 바로 반발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관할권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디서 재판을 할 건지 이 관할권 문제 자체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 조비의 기술 사용이 정말 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네. 둘째, 에어로소닉이 제공한 그 기술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영업비밀이 아니면 애초에 침해할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 혹시 그 기술이 조비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었는가? 이것도 따져볼 문제고요. 아,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플로리다에서 열릴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릴지 이 관할권 문제도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두 회사 간의 기술 분쟁, 이걸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조비는 아시다시피 UAM 분야 선두주자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비의 그 EVTOL 기체 개발 일정이라던가 또 아까 언급된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이나 계약 이행이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 시장과의 연관성입니다. 한국 시장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조비가 SK텔레콤하고 손잡고 한국형 UAM, KUAM 사업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고흥에서 실증 비행도 했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한국 고흥에서 실증 비행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소송 결과가 조비에게 좀 불리하게 나온다면 한국 내에서의 상용화 계획에도 영향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네요. 국내 UAM 상용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협력 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법적 분쟁이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사업 파트너십이나 상용화 일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과 에어로소닉 간의 이 복잡한 영업비밀 소송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첨단 기술 경쟁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 혁신의 속도라는 것과 또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균형점이라. 네,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얼마나 명확하게 작성하는지, 또 기술 자료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리고 협력사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계약의 명확성, 기술 관리, 신뢰 다 중요하군요.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전반,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한국 UAM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한 기술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자료에 명시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